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이 막 몇 년 동안 밤낮 없이 고생해서 매 꼬박꼬박 돈을 찍어내는 멋진 기계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자고요. 아, 네.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이네요. 그렇죠. 근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 기계 만드는데 단 1원도 안 보탠 정체불명의 동업자가 나타나서는 막 수익의 15.4%를 매번 자동으로 떼어간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내 피 같은 돈인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합법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일반 증권 계좌가 딱 이렇습니다. 맞아요. 진짜 정확한 비유네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얄미운 동업자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합법적이고 완벽한 면세 금고를 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네, 진짜 중요하죠. 보통 수익률 10%, 20% 쫓아서 막 공격적으로 달려나가는 거에만 집중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번 돈을 온전히 내 주머니에 지켜내는 이런 방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게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을 위해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필수 금고가 된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모든 것을 해보하는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이 딥다이브를 위해서요. 돈줄남, 광화문 금융너, 그리고 김전부님 등 탁월한 금융 크리에이터 세 분의 분석 자료를 한데 모았습니다. 와, 진짜 쟁쟁한 분들 자료를 다 모으셨네요. 네, 영혼을 갈아 넣었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ISA의 아주 기본적인 작동 원리부터 2026년 6월에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고된 슈퍼 ISA의 정체,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출구 전략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정보가 참 방대한데요.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흩어진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죠. 그럼요. 복잡한 세금 제도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청취자님이 당장 내일 아침 본인 계좌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세 치트키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아, 치트키 좋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도대체 왜 모든 금융 전문가들이 일반 계좌 놔두고 당장 ISA라는 금고 안으로 돈을 옮기라고 입을 모으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이 금고가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방어 기제를 보셔야 합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비과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얄미운 15.4%의 세금, 즉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아예 없애주는 거죠. 아예 영원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맞습니다. 일반형 가입자는 수익의 200만 원까지, 그리고 서민형 가입자는 무려 400만 원까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와, 200만 원, 400만 원이라는 수익 구간에 약간 투명 망토를 씌워주는 거네요. 국세청이 못 보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어 기제가 분리과세인데요. 분리거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훌쩍 넘겨서 수익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 좋게 한 1,000만 원 벌 수도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보죠. 일반 계좌였다면 1,000만 원 전체에 대해 15.4%를 곱해서 무려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54만 원이요. 아우, 속 쓰려. 근데 ISA에서는 다릅니다. 먼저 200만 원을 비과세로 싹 빼주고요. 남은 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심지어 그 세율도 원래의 15.4%가 아니라 9.9%로 대폭 할인해 줍니다. 잠깐만요. 보통 비과세 한도를 넘었다고 하면 갑자기 막 벌금처럼 엄청 높은 세금을 매길 것 같은데 오히려 초과분에 대해서도 9.9%로 낮게 깎아준다는 거네요. 네, 마치 VIP 클럽에 갔는데 처음 마신 술 몇 잔은 계산서에서 아예 빼주고 추가로 마신 술은 엄청 할인해 주는 격이죠. 와, 이래서 다들 ISA, ISA 하는군요. 근데 진짜 마법은 세 번째, 손익통산에서 일어납니다. 손익통산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일반 계좌의 세금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청취자님이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A 주식으로 500만 원을 잃고 B 주식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전체 계좌의 순이익은 0원이네요. 본전 측이. 그렇죠. 그런데 국세청은 B 주식에서 500만 원 벌었네 하면서 그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네.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돈을 번 게 하나도 없는데 수익이 난 종목만 딱 콕 집어서 세금을 떼어간다고요? 네. 잃은 돈은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아니 그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아까 실수로 엎질른 술값까지 청구하는 악덕 사장님이네요. 너무 억울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ISA가 필요한 겁니다. ISA는 금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손실과 이익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합산해 주거든요. 아, 퉁쳐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A에서 500만 원 잃고 B에서 700만 원을 벌었다면 최종적으로 200만 원만 벌었구나. 이렇게 계산해서 그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묻습니다. 와, 심지어 그 200만 원은 첫 번째 혜택인 비과세 한도 이내니까 결국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그 온실 안에 도대체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씨앗이요? 그냥 좋은 주식 심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하십니다. 이 귀한 ISA 계좌를 열어놓고 거기서 삼성전자 같은 국내 개별 주식을 산다는 거죠. 왜요?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를 막 세금 혜택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면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나라 세법의 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남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 대주주가 아니면요?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원래 비과세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반 허허벌판 계좌에서도 애초에 매매 차익에는 세금 서리가 안 내린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ISA에서 굳이 삼성전자를 사면 오직 매년 나오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 그럼 혜택이 엄청 쪼그라드네요. 네, 게다가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그 배당금으로만 꽉 채우려면요. 삼성전자 배당률을 고려할 때 대략 7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7천만 원요? 초기 투자자나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그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기조차 벅찬 구조인 거죠. 아, 온실을 지어놓고 잡초를 심은 격이네요. 그럼 이 온실의 성능을 100% 한계치까지 아주 쪽쪽 뽑아 먹으려면 도대체 뭘 심어야 합니까? 바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해외 ETF요? 네. 이 상품들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금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라서 얻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15.4%를 얄짤없이 다 떼어갑니다. 아, 세금 폭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ISA 온실안에 심으면 그 큼지막한 매매 차익 전체가 비과세와 분리과세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쏙쏙 되네요. 애초에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자산을 골라서 이 온실 안에 넣어야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매월 167만 원씩 3년 동안 S&P 500 ETF에 투자해서 연평균 10%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 때 일반 계좌랑 비교해서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무려 최대 96만 원에 달합니다. 와, 3년에 96만 원이요? 네. 단순히 어떤 계좌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의 차이만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자,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온실 시스템만 해도 혜택이 진짜 엄청난데요. 2026년 6월에 이 온실을 다 부수고 아예 슈퍼 온실을 새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슈퍼 ISA의 등장이요? 네, 맞습니다. 기존 제도가 이렇게 이미 훌륭한데 정부는 왜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개편을 서두르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슈퍼 ISA가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거시경제의 어떤 위기감에서 비롯된 국가적 자금 이동 프로젝트라는 사실이죠. 앞서 잠깐 언급됐던 생산적 금융이라는 기조의 핵심 결정체입니다. 아, 국가적인 큰 그림이군요. 네. 현재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국내 기업의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질 않고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시장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다들 미장하니까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 거대한 자금 이탈을 막고 코스피를 부양하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당근을 꺼내든 겁니다. 그 극단적인 당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크게 세 가지 파격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투자자가 주식이나 펀드에서 손실을 볼 경우에 그 손실액의 최대 20%를 정부가 연계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메워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딴지를 좀 세게 걸어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제 판단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었는데 정부가 내 손실을 20%나 보전해 준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세금으로 남의 투자 손실을 메워준다는 건 막 사기꾼들이나 할 법한 약속 아닌가요? 혜택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데 이거 정부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
청취자님도 아마 지금 호스트님과 정확히 같은 의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의 아주 치밀한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이요? 정부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진짜로 공짜 돈을 뿌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실까지 막아주고 혜택을 이렇게 막 퍼주는데도 국내 시장에 투자를 안 해? 안 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지? 라는 강력한 앵커링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돈이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발목에 아주 달콤하고 무거운 황금 족쇄를 채우는 셈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투자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격은 1인 1계좌 원칙의 파괴입니다. 원래 하나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강력한 절세 계좌는 1인당 딱 하나만 허용되거든요. 근데 슈퍼 ISA는 기존 ISA 가입자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빗장을 확 풀 예정입니다. 와, 계좌를 2개나 파준다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비과세 한도 자체가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폭등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무제한 비과세 방안까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제한이요? 인피니티? 네. 게다가 초과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세율도 기존 9.9%에서 5%로 파격적으로 낮추는 걸 추진 중이고요. 아니, 1,000만 원 비과세에 초과분 5% 세율이면 이건 뭐 사실상 국가가 대놓고 세금 안 거둘 테니까 제발 국내 증시에 돈 좀 넣어달라고 막 애원하는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라인업도 아주 촘촘하게 짰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 성장 ISA가 기본형으로 들어가고요. 네네. 진짜 주목할 만한 건 19세부터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들을 위한 청년형 ISA입니다. 이건 혜택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청년들한테는 덮어주는군요. 네, 수익에 대한 비과세는 기본이고요. 돈을 계좌에 납입하는 그 순간 그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와, 들어갈 때 세금 깎아주고 나올 때 또 세금을 안 떼는 거네요. 완벽한 양면 방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온실을 짓고 2026년에 슈퍼 온실이 열린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ISA는 진짜 치명적인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네요. 무조건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을 버텨야 한다는 거요. 이 통장을 만들었다면 3년이 지난 만기 이점에 도대체 내 자산을 어떻게 굴려야 가장 영리하게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자, 출구 전략을 세우기 전에 청취자님이 계좌를 개설하는 바로 그날 절대 실수해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세팅부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꿀팁인가요? 네, 계좌를 처음 만드실 때 만기일을 3년이 아니라 무조건 9999년이나 그 금융사가 제공하는 가장 최장기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네. 아니, 의무 기간이 3년인데 왜 만기를 9999년으로 하죠? 전 3년 뒤에 돈 빼서 쓸 수도 있는데요. 만약 호스트님이 만기를 딱 3년으로 설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3년이 되는 그날 계좌가 그냥 강제로 해지되면서 온실이 박살납니다. 아, 강제해지요? 네. 근데 만약 그날이 하필이면 미국 증시가 막 폭락해서 S&P 500이 마이너스 20%를 기록한 날이라면 어떨까요? 어우, 상상도 하기 싫네요. 청취자님은 팔고 싶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바닥에서 모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 만기를 99999년으로 길게 열어두면 3년이라는 의무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냥 내가 내리고 싶을 때 시장 상황 봐가면서 언제든 세금 혜택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 통제권을 내가 주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운전대를 청취자님이 쥐는 거죠. 참고로 3년 의무기간 중에도 정말 급전이 필요하면 내가 넣은 원금은 세금 불이익 없이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아, 원금은 뺄 수 있군요. 네. 단 그 원금이 만들어낸 수익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년이 지났고 내가 내릴 타이밍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여기서 쓸 수 있는 완벽한 전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빨리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해지 후 재가입, 이른바 풍차 돌리기 전략입니다. 풍차 돌리기요? 3년 동안 투자를 잘해서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깔끔하게 계좌를 해지해서 세금 혜택을 확정 짓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며칠 뒤에 새로운 ISA 계좌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0에서 다시 200만 원으로 싹 리셋됩니다. 아, 한 번 쓴 쿠폰을 버리고 새 쿠폰을 계속 발급받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3년 주기로 쏙쏙 뽑아먹는 거군요. 좋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전략입니다. 연금 계좌로요?
네, 3년이 지난 ISA 자금을 해지해서 그 돈을 그대로 본인의 연금 계좌로 넘기면 정부가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그냥 쏴줍니다. 300만 원이요? 연말정산 때 수십만 원의 현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보너스죠.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님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막막해야 하는 그 물음표가 딱 하나 뜰 타이밍입니다. 어떤 의문이죠? ISA에서 연금 계좌로 돈으로 넘기려면 제가 지금 ISA 안에서 굴리고 있는 S&P 500 주식들을 통째로 이체할 순 없잖아요.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죠. 네, 맞습니다. 원칙상 현금으로만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을 전부 매도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S&P 500 주식을 다시 사야 하잖아요.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하죠. 근데 만약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그 3일 동안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서 주가가 막 5% 폭등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시장의 타이밍을 놓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죠. 게다가 주식을 일단 팔아버리면 그동안 애써 굴려온 복리 눈덩이가 딱 깨지고 박살나는 거잖아요. 아,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복리의 개념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오해요? 호스트님, 복리 효과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안 팔고 계속 쥐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복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진짜 메커니즘은 내가 굴리는 전체 자본의 크기입니다. 주식 수가 아니라 자본의 총량이다. 네, ISA에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서 연금 계좌로 옮긴 뒤에 거기서 다시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시장에서 굴러가는 내 눈덩이의 사이즈는 여전히 1,000만 원이잖아요. 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금액은 똑같죠. 깎여나간 자본이 없으니 복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아, 주식을 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계좌를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내 자본금을 갉아먹지 않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연금 계좌로 넘어가면 지금 당장 낼 세금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끝없이 미뤄주는 그 과세 이연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온실 효과가 더 커지는 거네요. 네, 세금으로 나갈 뻔했던 돈까지 원금에 차싹 달라붙어서 복리로 굴러가니까 눈덩이는 훨씬 거대해지죠. 그럼 아까 제가 걱정한 그 3일간의 타이밍 리스크는요? 아, 주가가 급등해버릴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아주 현실적인 불안이죠. 하지만 세액공제로 확실하게 돌려받는 최대 300만 원이라는 그 확정 수익이 며칠간의 주가 변동 리스크를 수학적으로 압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확정 보너스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시장 변동성이 좀 적은 시기를 골라서 이체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뭡니까? 세 번째는 만기 연장입니다. 굳이 연금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ISA 안에서 계속 굴리는 건데요. 이건 언제 쓰는 건가요? 이건 투자 원금이 이미 1억 원 가까이 아주 크고 앞으로의 기대 수익이 어마어마할 때 씁니다. 당장 해지해서 비과세 200만 원을 챙기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분리과세와 손익형산의 온실 효과를 수십 년간 길게 가져가면서 복리를 폭발시키는 게 훨씬 유리할 때 선택하는 방법이죠. 와, 오늘 세금의 구조부터 출구 전략까지 아주 밀도 있게 달려왔습니다. 진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팩트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한다면 매년 수익의 15.4%를 떼어가는 그 일반 계좌라는 혹독한 벌판을 벗어나서 ISA라는 온실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온실 안에는 국내 개별 주식이 아니라 S&P 500 같은 해외 ETF를 심어야 하고요. 9,999년 만기 설정이라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무조건 걸어두어야 합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3년 뒤에는 풍차 돌리기나 연금 겨자 이전이라는 영리한 전략을 통해 그 혜택을 무한대로 복제해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청취자님. 수익률 10%를 쫓아서 매일 스마트폰 창을 들여다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요. 시스템의 룰을 이해하고 내 돈을 세금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숨기는 구조를 짜는 그 방어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가 청취자님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요새의 설계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나눈 혜택과 숫자의 이면에는 아주 서늘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서늘한 진실이요? 왜 국가는
연금 계좌로 돈을 옮기기만 해도 막 300만 원어치 보너스를 주고 슈퍼 ISA를 만들면서까지 엄청난 세금을 포기하려 할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자금 이탈 때문인가요? 네, 고령화로 연금이 고갈되는 게 두렵고 국내 자본시장 이탈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는 지금 세금 혜택이라는 거대한 당근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해외가 아닌 국내 주식과 노후 연금에 묶이도록 아주 촘촘하게 물기를 파놓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직접 정보를 막 찾고 스스로 판단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잖아요. 하지만 청취자님, 한 번쯤 곰곰이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부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이 거대한 금융 체스판 위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는 체스 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물론 그 혜택은 아주 달콤하고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내 개인의 재무적 자유와 국가의 거대한 경제적 목표가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체스판의 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판을 읽고 이용하는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 와, 내 자산을 지키는 온실의 열쇠는 결국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청취자님 스스로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며 당신의 흔들림 없는 우상향 자산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